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 화한, 근조 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국립 5.18 민주묘지 앞입니다. 잠시 후에 이곳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만날 분이 계십니다. 반가운 분이 계신데요. 바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십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 제 옆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장윤선 기자 어제 저녁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오늘 새벽 기차를 타고 오셨죠? 네, 새벽 4시에 서울에서 일어나서 5시 20분 첫 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광주를 매년 오게 되는데요. 졸업하고 나서는 사회활동하느라 또 막 정신없고 바빠서 잘 못 오다가 올해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주 오게 됩니다. 올해 벌써 36년입니다. 네. 의원님 또 올해 36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맞는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신지 심경을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사실은 망월동 오는 길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광주에서 고등학교, 대학 다니고 또 80년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망월동을 오기 위해서 논두렁도 타야 되고 산도 넘고 경찰들이 막으면 또 돌아서 가고 또 싸우다 가고 정말 그때는 망월동 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었고 5.18 망월동 묘지에 참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성스러움 행위였는데 요즘엔 이제 오는 것은 좀 편합니다만은 그러나 와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늘 와서 노래를 부를 거냐 말 거냐 이런 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길인데 오늘 우리 장 기자님 참 먼 길 오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많은 전국에서 추모객들이 기념식에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 저희가 7시 30분부터 오마이TV 스태프들이 여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망월동 한번 오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최루탄도 막 터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경찰이 제일 먼저 많은 인력을 지금 경력을 배치해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노래 문제 좀 여쭐게요. 의원님 그 노래로 유명해지셨잖아요. 뭐 유명해졌다기보다도 제가 80년 내내 또 감옥에 있을 때 내내 또 국회의원 돼서도 내내 불렀던 그냥 기쁠 때 슬플 때 좋을 때 힘없을 때 불렀던 그냥 생활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생활의 하나였던 그 노래를 결국 36주년인 오늘도 재창을 못하게 됐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합창과 재창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러느냐. 중앙일보가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32.6%가 재창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보훈처의 결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역사를 후퇴시키는 거고요. 국정화 교과서 만드는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하고 똑같은데 보훈처 뜻이 아니라 이건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 정권의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의 어떤 위기
역사의 어떤 되돌림 이런 것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싶어요. 지난 민주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역사의 어떤 진보 발전을 되돌리려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때로는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또는 국정화로 또는 리물리안 행진곡을 재창이 아닌 편법으로 부르도록 하는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네. 그동안 우리 역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하나의 행위 중에 하나이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노래는 단순히 합창을 할 거냐 말 거냐. 우상호 원내대표도 우리끼리 합창하면 된다. 또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참석자들이 합창하면 될 문제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합창이냐 재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물리안 행진곡이라는 노래와 정신 5.18의 숭고한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뜻을 계승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6년이 지났지만 어제 전야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5.18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5월이 되면 인터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동아의 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채널A, 뭐 동아일보, 앞다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포 책임자는 본인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보안사령관은 수사의 책임이 있지 뭐 발표 명령할 수가 없다. 예컨대 뭐 당시에 뭡니까 그 안기부 전신 뭐죠? 그 국정원. 예, 국정원. 기무사령관. 중앙정보부. 저희도 시간이 오래되니까 잠깐만.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예. 중앙정보부 뭐 청와대 다 뛰어넘고 자기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전두환 대통령을 97년에 네. 사면복권 해줬던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사면복권 자체가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이 네. 그 정권 2학기 과도기에 네. 어떤 사면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역사의 대법원까지 역사의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 재판을 통해서 역사에 단죄를 했다고 생각해서 아마 사면복권을 한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와서는 분명히 이 판결까지 난 문제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궤변을 놓은 걸 보면 네. 그때 계속 감옥을 살렸어야 된다 싶어요. 반성하고 본인이 인정할 때까지 무기징역을 계속 살렸어야 됐는데 네. 그때 사면복권 해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광주 시민들의 최근 몇 사람들의 얘기들을 막 이렇게 저한테 전해와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네. 어쩌면 그래서 5월의 광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 여전히 사실은 발포 명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사망자 수, 행방 불명자 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네. 근본적으로 80년 5월 19일인지 20일인지 발포된 그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네. 전두환 대통령이 사죄하고 반성할 때까지 우리는 이 5월의 진실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장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분께서 이번에 그 회고록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겠다. 어떻게 보자면 역진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동안 그 법원 판결을 보면 살인죄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뒤집어 엎는 방향으로의 그 이른바 기록이라고 나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행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이 민주주의 또 역사를 역진시키고 후퇴시키는 여러 조치들이 네. 계속 내려지고 그런 공기, 그런 분위기 속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사를 배신하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지 않겠다는 이런 발언입니다. 정확하게 이미 사법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네. 이 5월의 광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가 어떤 발언을 하든 그것은 큰 역사의 하나의 줄기가 되고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이 있더라도 그건 역사를 되돌릴 수 없을 거다. 5월의 정신, 5월의 진실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은 전두환을 필두로 한 여러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가서 좀 역사적 차원에서라도 좀 사과할 마음이 없냐라고 했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워딩이 이렇습니다. 광주에 가서 뭘 하라고요? 이런 태도인데요. 예컨대 그분이 광주에 올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광주에 온다면 광주 시민들은 좀 어떻게 반응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80년 5월 광주를 진압했던 어떤 그 상황의 사고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광주에서 자신이 진압했던 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마음이 없고 네. 또 당시에 살육의 현장에 진두지휘했던 본인으로서는 광주를 여전히 오고 싶지도 않고 와서 또 사과하고 싶지도 않고 백담사를 도망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예, 그런 만큼 광주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의 역사 속의 죗값을 정말 하고 싶다. 사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정말 사죄하고 네. 남은 여생 길지 않겠지만 남은 여생 동안 5월의 그 학살의 빚을 갚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말 망월동을 참배한다면 광주 시민은 그때 다시 한번 97년 사면복권에 대해서 동의하고 진정하게 보듬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과연 가지고 있을 거냐. 이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의 그 영향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 이 정권의 분위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런 분위기 말고 네. 이물리안 행진곡도 불러야 되고 또 광주에 가면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5월의 영령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 대통령은 오지도 않을 거고 오더라도 사과하지 않을 거고 사과하지 않으면 광주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3년 연속 5.18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국무총리는 예. 오겠죠. 예. 예. 그 이란 부통령을 만난다는 게 이유인데요. 삼선의 국회의원으로서 판단하실 때 대통령의 이런 입장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첫 해에 네. 반짝았다가 4년 내내 임기까지 오지 않은 이 반복된 형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기념일에 그것도 우리 한국의 현대사의 중요한 그 지점인 4.19, 5.18 등 국가기념일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내내 5.18의 기념식 또는 추모식에 참석했던 거에 비교한다면 네. 이 두 대통령이 첫 해에 잠깐 취임 첫 해에 인기몰이로 참석하고 내내 참석하지 못하고 참석을 못할 뿐만 아니라 5.18과 5.18 정신과 배치되는 그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보면 이미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결정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즉 민주주의를 포기했거나 네. 또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야 어찌 국가기념일에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네.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면서 불참할 거냐. 네. 이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통곡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그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네. 전원 참석, 물론 다 오시지는 못하시겠지만 다 오신다는 전제하에 다 오십니다. 20대 국회의원님들. 예. 근데 참석을 못하시게 되셨어요. 뭐 아쉽게도. 저는 이제 당선자로는 네. 참석 않습니다만은 네. 이 5.18 기념식 36주년뿐만 아니라 네. 저는 뭐 제가 어떤 신분을 갖더라도 이 5.18 이 망월동 이곳은 제 청춘의 시절부터 정말 기쁘고 슬프고 힘있고 힘없을 때 정말 제가 또 선거에 당선될 때도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고 또 떨어졌을 때도 이곳에 와서 소주잔을 기울였던 이곳이 제 사실상 고향 같은 것이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선거 지역구이기도. 네. 그렇기 때문에 당선증을 받았냐 못 받았냐 국회의원이냐 아니냐 신분의 중요함이 아니고 정말 이곳은 제가 늘 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함께 해야 될 곳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큰 일은 없습니다. 네. 네. 아니 그 망월동 얘기하면서 코끝이 빨개지시는 것 같아요. 그 80년 5월에는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광주 대동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때 이제 광주 대동고가 전국 최초의 고등학교 시위와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입니다. 예. 또 우리 이제 제가 2학년이고 3학년 선배 중에는 전영진 선배라고 총에 맞아 집단 발포 때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당시에 많은 선후배들 동료들이 사전 시위에 연행돼서 구속도 되고 5월 27일 맨 마지막에 싸우다가 연행돼서 구속도 됐던 그런 사실은 매우 자랑스러운 학교이기도 하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광주 대동고 그때 제가 2학년일 때 이제 우리 지금 현 당선자인 송영길 시장이 3학년이었고 네. 또 우리가 저희들이 존경했던 박성무 선생님도 계셨고 또 윤광장 선생님이라고 윤한봉 네. 그 선생의 친형도 윤광장 선생님도 저희 학교에 저희들을 가르쳤던 등등 많은 분들이 계셨던 그런 자랑스러운 학교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네. 저도 이제 5.18 때 광주 시내에서 함께 시위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네. 5.18이 어찌 보면 강 의원님의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 2학년 때의 참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에 전남대에 들어와서 매우 자연스럽게 5.18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가 얘기를 고민하게 됐고 제가 대학 4학년 때 전국 삼민투 위원장을 할 때 그 네. 삼민투의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도대체 5.18은 왜 일어났고 누가 책임져야 되고 그 진실이 뭐냐 그 학살 책임자는 누구냐 네. 미국이냐 아니냐 그리고 진실이 뭐냐 이런 문제를 밝히는 사실은 일을 본격적으로 했고 마침 그때 85년 12대 총선에 여수야대 전국이 만들어져서 네. 당시에 우리 야당의 압승의 상황 지금과 같은 네. 그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85년 그 5.18을 네. 앞두고 제가 활동했을 때는 정말 그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온통 힘을 쏟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36년이면 그 진실이 이제는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왠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또 한편 가슴이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무례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른 네. 아침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민주묘역 앞이니까 네. 강기정 의원님 버전으로 이무리한 행진곡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원래 네. 그 노래를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는데 그러면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의원님 노래 들으시고요. 감상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아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주변에서 함께 불러주시는 분들도 네,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념식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이물의 행진곡 방송을 통해서 네.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같이 뭐 눈물이 난다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강기정 의원님도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데 참 이 이물의 행진곡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마음이 아픈데 네. 왜 이거를 재창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속속 참여를 하고 네. 계시는데요. 의원님 그러면 오늘 그 행사 끝까지 함께 네. 하시고요. 네. 끝으로 저희 방송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152개 나라에서 이 방송 함께 하고 아까 계십니다. 어떤 분이 네. 필라델피아에서 초청한다고 꼭 오시라고 하신 댓글도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필리버스 노래가 왕짱 하셨고 리프레시님이 광주 잘 지켜주세요 하셨습니다. 눈물만 납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정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이 굉장히 비상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광주 전남 지역, 광주 전남북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돼버렸는데 이 지역에서 또 의원님의 역할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좀 하실지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요. 네. 광주 정신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광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정치하고 국회의원하고 해왔는데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첫 마음으로 광주 정신을 어떻게 지키고 광주 정신이 뭘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년 지난 5.18 어제 추모식 오늘 기념식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광주의 인권, 평화, 민주주의가 활활 5.18과 더불어 타오르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라고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권위주의적이고 정말 역사를 후퇴시킨 정권을 물러치고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우리의 과제이고 절실함입니다. 아무튼 추모식, 기념식 모두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강기정 의원님 만나 뵀습니다. 네. 그 햇살이 굉장히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5월의 햇살이 한여름 날씨라고 그러니까요. 오늘 하더라고요. 29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대구는 31도까지 오른다고 그렇죠. 하네요. 서울은 29도, 광주도 네. 29도에 오후 4시, 3시, 4시에 네. 이제 날씨가 참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는데요. 뜨거운 그때 그렇습니다. 광주가 떠오르는 그런 날씨이기도 네. 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네. 또 잠시 후에 네, 누굴 만나게 되죠?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네. 그 광주에 굉장히 오래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네. 듣는 기회를 민심 얘기도 마련하도록 좀 하고요. 들어보고. 저희가 여기 예. 나와 계신 시민분들을 조금 만나볼까요? 네. 아니면 저쪽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네. 그 어머님 한 분을 좀 만나보면서 네, 그러시죠. 얘기를 좀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네. 댓글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네네. 시드니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노랫소리에 가슴이 찡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참 아픈 가슴만 남아있다라는 네네. 댓글도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저희 안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전야제를 오마이TV에서 네네.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전야제를 못 보신 분들은 오마이TV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은 생생한 현장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 TV입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전 세계 152개국에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어머님 유족이신가 봐요. 아니요, 부상자. 부상자 가족이시구나. 그러면 5.18 때 어떤 분이 부상을 입으셨나요? 제가요. 그러세요? 선생님이요? 예. 뭐 엄마예요. 엄마요. 그냥 엄마요. 그때 연세가 어떻게 그때 되셨어요? 내가 38. 38. 네. 어디에서 어떤 사고를 겪으셨어요? 충정로에서 충정로 삼가. 충정로? 삼가. 예. 거기서 예. 이제 우리 집이 거기에요, 가게가. 네. 근데 가게가 있는데 그냥 문 이렇게 닫혔는데 예. 문을 못 닫히게 그냥 착 뜯어보고 옛날에는 예. 양철로 된 덧문이요. 그러면 저 뜯어보고 그냥 그 뒤에 네. 그놈으로 그냥 머리박을 때려보고 무릎을 때려보고 그냥 그래갖고 내가 군인이? 예, 공수부대가. 공수부대가. 예, 그래갖고 그냥 유리창도 다 깨져버리고 지금 같으면 이제 그 사진으로 남긴데 그때는 사진도 이제 귀할 때라 카메라가.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렸지. 그런 살았으면 죽었을 것이야 진짜로. 이제 거기서 쭉 뻗어리자고 정신을 놔버렸지. 얼마 두드러웠더니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예. 왜 인혁집 앞에서 안여자를 그래 때리냐고.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딴 사람이 아니고 계속 진주하면서 막 때려본게 예. 어찌 할 도리가 없어. 그래갖고 마지막 혼자 계셨어요. 우리 아저씨랑 계셨는데 나와도 근접을 못하지. 앵기면 아무 무거운 사람도 그냥 때려본게. 아무나 그냥 예? 때리고. 예. 그러죠. 막 때리고 찔러보고 본게 이유도 없이. 이유 없죠. 예. 그때는. 그래갖고 그렇게 그냥 다쳐갖고 병원에 이제 하도 부숴본 게 네네. 가도 못해. 그때는 하도 성냥들이 그냥 드글드글하고 그니까 산만에 가지도 못하고 애기들도 어려고 그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네. 이제 한번 검사를 이제 한 것이 그것이 자료가 돼서 이렇게 저기 됐네요. 그러나 네. 뭐 묻힐 뻔했는데 우리 신고도 안 하고. 5.18 유공자가 되셨어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날들어 뭘 하라고? 이런 입장이고 발포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공수사령관이었지. 그 조사 책임이 있지 발포를 내가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두환이가 치겠죠. 광주 사람들 그냥 싹 그냥 몰아서 그냥 저기 해버려. 안여자고 누구 거니 갈매 다 쓸어버려라 그러고. 그래갖고 아무 무거운 일은 우리는 시민들이죠. 그래갖고 그냥 뭐 이유도 없이 하여튼 우리는 다친 사람들이죠. 벌써 36년인데요. 해마다 5월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슬프죠. 우리는 이제 좀 여기 다쳐갖고 그러지만 이제 아주 어린 자식들 또 젊었을 때 남편들을 저기 한 사람들은 참 그 고통이 보면은 같이 아려오죠. 가슴이. 그리고 지금도 눈물이 나고. 어머니 지금 또 울고 계세요. 예. 예. 지금도 눈물이 네. 나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 다시 돌아온다면 못 살아요. 어떻게 지냈는가 싶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그러죠. 내 인생에서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네. 내 인생에서는 그것이 최적이었죠.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광주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80년 5월 광주를 어떻게, 아직도 폭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가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말도 못하고 5.18 저기다고 말을 못해요. 뒤로 이렇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숨기고 이렇게 저기 하죠. 그리고 그때는 어디로 딱 저기가 이렇게 열흘나가 안 되노니까 광주 지역 사람도 몰라요. 안 보면. 그래서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 눈물까지 흘려주시면 울컥하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흘리는 5.18 유공자 어머니 한번 뵀습니다. 저희 이제 신경민 의원을 만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좀 늦으시는 모양이에요. 원래 8시 30분까지. 네,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신경민 의원에게 네. 직접 연락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네. 사이에 제가 또 다른 네. 분이 계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아니면 저기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앞쪽에서 이제 한번. 주먹밥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렇구나. 분들도 예. 5.18. 어제 금남로에 이어서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서도 지금 주먹밥을 많은 분들께서 자원봉사 만들고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좀 저희가 만나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 네. 주먹밥을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어제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양양자 후보가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사단법인 5.18 구속 부상자의 주먹밥 나눔 행사라고 돼 있네요. 김치를 썰고 계시고 네. 한쪽에서는 네. 쌀을 씻고 계시고 네. 그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TV입니다. 네, 바쁘시네요. 너무 바쁘. 주먹밥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김치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오늘 일찍 나오셨겠네요. 일찍 왔어요. 네네. 인터뷰 하실 분이 계세요. 예.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몇 시부터 이거 나눠주시는 거예요? 12시요. 12시요? 이 주먹밥을 먹기 위해서는 12시에 이 민주묘지 앞으로 오면은 드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쪽을 보니까 김이 밥. 네. 예. 이 밥이 몇 통입니까 이게 지금? 정말 많은 밥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취재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달려와 봤습니다.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말을 시킬 틈이 좀 없는데,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예, 맛있어 보입니다. 예, 식용유가 아니에요. 뭐예요? 뭐가 들어갑니까? 양파즙이에요. 양파. 양파즙이에요? 식용유 통에 들어있어서 좀 잘 몰랐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여기요. 네. 5.18의 주먹밥의 그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5.18 때는 솔직히 참기름하고 깨는 안 넣고 참기름만 해갖고 간만 해서 막 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맛있게 합니다. 더 맛있게. 예. 드셔보십시오 좀 이따. 네. 이 주먹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주먹밥이 5.18의 눈물이죠. 네. 예. 근데 왜 그렇게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하게 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네. 광주 시민들의 그 눈물 흘린 그 노래를 부르게 해줘야지. 그게 뭐가 어쩌다가 그 노래를 못하게 합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시는. 그러면 광주 시민들은 그 노래를 하면 안 되고 합창단들은 노래하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의미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께서 그 문제 내년에 합창합시다. 제창합시다. 네, 제창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먹밥을 만드는 드셔볼래요? 네, 이따가 제가 맛보러 오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잠시 말씀을 짧게 들어봤는데요. 이 주먹밥은 5.18의 눈물이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하게 하는 이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예정이 돼 있던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광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앞에 신경민 의원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하자고? 예, 네. 저희 지금 8시부터요. 8시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국에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요. 아시죠? 저희 방송 전 세계 152개 네, 나라. 그래서 보고 있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민주묘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언제 내려오셨어요? 지난 주말부터 내려와서 전라남북도 그리고 광주 하여튼 이 근처를 쭉 지금 돌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듣고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정치 상황이 네. 변할 것인지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떻게 네. 해야 하는 것인지 이제 내년 뭐 당장 올해 전당대회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네. 조금만 자리를 옮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내년 4월 네. 재보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지금 총선이 굉장히 복잡한 난해하죠. 난해하고 복잡한 메시지를 국민들이 한국 사회 그리고 정치권에 던졌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집중해서 쭉 들었습니다. 네. 직접 만나서 들어본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은 어떻든가요? 어디에 제일 화가 많이 나 계십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변하지 않았다. 말로는 뭐 매번 혁신 개혁을 외쳤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분개했고 그것이 표심으로 직접 연결됐습니다. 사람들이 3번 후보가 이름이 뭔지 누군지 묻지 않고 정말요? 결정을 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지금 똑같은 선거였는데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거죠. 122석 중에 82석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호남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그 사인이 좀 다릅니다. 그 진즉부터 있었던 건데 하여튼 호남으로 뭉텅거려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호남이 보내는 사인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분석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이것을 그냥 매크로하게 우리가 일당이 됐다라고 보는 것은 현상을 아주 정말로 단순 미화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뭔가 호도하는 감추는 그런 분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해서는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일정에 적절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지금 우리 지도부가 물론 비대위니까 임시관리 지도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가 즉각 열리는 게 아니고 8말 9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가 급하고요. 총선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라는 안이한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 우리가 일당이다라는 데 안주하는 뭐 그런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임시관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인 지금 비대위 대표의 경우에는 당신들 뭐 100석도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비대위를 맡아서 하면서 당신들 원내 일당 만들어 주지 않았냐. 그럼 내가 이 당 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데. 그걸 좀 따져봐야 될 일인데요. 그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은 분석과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왜 이기고 호남에서는 왜 괴멸 상황까지 왔느냐라는 거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포커스 그룹 조사를 즉각 해야 되는데 물론 당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네. 포커스 그룹 조사를 즉각 들어갔어야 되고요. 네, 지금도 늦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죠. 네. 지금 현재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관련되는 네, 네. 의원들도 그렇고 단체장들도 쭉 이어지는 정치 일정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2년 후의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지금부터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 중인데요. 네. 그러나 관망을 하지만 밑에서는 네.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앞으로 호남의 문제 네. 구체적으로는 법안의 문제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 대응 문제 가령 네. 임을 예, 위한 행진곡에 관한 대응 같은 것도 그중에 하나 들어가죠. 정치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빨리빨리 후딱후딱 예. 뭐가 하나씩 갈피를 잡아가야 네.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부터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이 느낌을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낸 시그널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질책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기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를테면 이번 총선의 민심 결과를 놓고 본다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새누리당을 심판한 선거였고 호남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선거였다라는 그렇죠. 분석이 지배적이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은 지금 뭐 엉망진창 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다송은 최악의 로고송이었고 그리고 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홍보 전략은 최악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공식 평가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지난 2012년 대선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대선 때도 제대로 평가가 안 돼서 저희 오마이뉴스가 카메라를 들고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4년 후 똑같아요, 지금. 정당이 항상 이기면은요, 네. 이겼으니까 덮고 지나가고, 네. 지면은 슬프니까 지나가고, 그러니까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분석과 평가에 대단히 인색한 경향성을 네. 보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당에 와서 4년을 지냅니다만은, 네.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하는 적을 본 적이 없고요. 네. 이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사실은 정당의 현재 체질로 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번 대선에 실패를 한다면 지금 현재 여당이 뭐 매일 이상한 소란과 네. 소음 속에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반사 이익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불투명하거든요. 네네. 선거를 항상 반사 이익으로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잘하고 방향성과 정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하는 그리고 매번 말로만 개혁과 혁신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보내는 수도권에 보내는 시그널 네. 그리고 호남에서 보여주는 판단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대응의 첫걸음은 정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분석 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고 저는 수도권에서 당선이 된 호남 출신, 전남북 광주 출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응, 조사도 그렇고요. 네. 법안, 예산, 정무적 대응에서 이분들을 핵심적 역량으로 해서
당이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이것을 제안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민주묘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때 광주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냐, 실현되고 있는 것이냐, 여전히 광주 정신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지식사회에서도 그렇고, 예, 운동사회에서도 계속 제기가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내년 대선에서도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실천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당장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뭐 이제 행정국부터 시작을 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이제 2번과 3번이 같이 한다라는 네.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요. 네네. 이것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만 하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호남 정신, 네. 특히 광주 정신 문제를 서로 적자 논쟁을 하는데 네. 그 적자 논쟁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책, 그리고 정무적 판단, 정치적 대응, 그리고 예산과 법안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서로 적자 논쟁을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또 행진곡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회동을 보면은 대응에서도 지금 약간 온도차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대통령의 반응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네. 굉장히 외교적이고 회피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걸 모든 걸 보훈처장에게 미는데요. 네. 보훈처장이 지금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몇 회가 됐고 이 보훈처장에 대해서 진퇴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박 처장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제가 일을 했던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됐는데요. 네. 적당히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방관을 하면서 보훈처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저는 실마리를 찾아야 광주 정신, 민주 정신, 그리고 DJ 정신, 적자 논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사실 2번, 3번 당이 그 문제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2번, 3번 당이 힘을 합쳐서 사실 지금 그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좀 황당해요. 재창이, 합창이. 무슨 그게 그 노래 부르는 게 뭐 그렇게 어차피 추모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는 그렇죠. 노래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결국 이번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뭐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임 그 의결권은 결국 국무위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의미가 있겠냐. 결국엔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곡이라면 합창이건 재창이건 뭐 무슨 창이건 간에 아예 그 창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네. 만약에 그 주장이 그러면은 전혀 황당한 주장이고 근거가 없다면 박 처장은 해임해야 되고 이미 진즉에 네. 몇 년 전에 해임을 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청와대와 박 처장은 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뭔가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고요. 네. 내통을 저희들이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소통 수준에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거든요. 네. 창을 논할 게 아니고 해임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 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입장, 국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입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건 뭐 같은 생각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고 네. 그건 입증 자료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통인지 내통인지 뭔 통인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까지 와서 청와대 회동 이후에까지 와서 그렇게 외교적인 수사를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첫 해에 오셨는데 노래를 안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연속 참석을 안 하고 올해는 또 이란 부통령을 만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청와대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외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네. 이란 부통령을 이제 외교를 가지고 항상 불참의 이유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외교 일정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더군다나 외교 일정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조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18이라는 날짜가 뭐 음력도 아니고요. 네. 양력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10시고요. 이 양력의 날짜를 가지고 이란 부통령을 명분느냐 이유로 내세우는 건 너무 궁색하고요. 이건 청와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뵈서 좀 차분하고 긴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총선 이후에 전략이나 방향 비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이제 행사장에서 저희가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가 이제 이유가 되니까 신경민 의원님 버전으로. 아유 저는 노래를 좀 한 소절만. 한 소절만. 한 소절만. 저는 정말로 음치여서 지역구에서도 목소리 이렇게 좋으신데요? 그건 목소리만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이 노래 때문에 아주 뭐 곤약을 치러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네요. 신경민 의원님 노래를 꼭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김경숙 시청자분께서 우리 동네 의원이네 강력하게 대여 투쟁해 주세요.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신경민 의원님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바꿀까요? 어떻게 쓸까요?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광주에서 주로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주 뵙고 있습니다. 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네. 저희가 오전 8시부터 이곳 광주묘역에서 민주묘역에서 인터뷰 생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이런데요. 해마다 이곳을 오십니까? 매년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랑 방문하시고 네. 그 후로 처음이죠. 그 후로 처음이시군요. 올해 36년입니다. 그 5.18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는 고등학생 고2였죠, 제가. 고2. 그렇군요. 그때 기억을 좀 하십니까? 예,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에 밤에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몰려와서 저희 아버지와 그 집에 있던 분들 몇 분을 연행해 갔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계속 연금이 돼 있었는데, 이제 물론 언론에서 광주 이 5.18에 대한 보도를 들었죠, 그 당시에. 근데 물론 왜곡돼서 정확한 진상을 몰랐지만 어쨌든 그때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네. 그때 고등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지고 그랬었대요. 고등학교는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저희 형들은 그때 체포되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는 별로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오늘 정말 실록의 계절이고 햇살도 따사롭고 정말 제일 좋은 아름다운 계절인데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분들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래도 민주화를 이룬 것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은 그 당시에 이 광주 시민들이 희생해서 민주주의를 이뤄냈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것은 과거에 이제 미국의 뭐 대통령들도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그러니까 영구히 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1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좀 그 경계를 늦췄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다시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매번 그 5.18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2호 여사께서도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은 좀 오늘은 못 오시나요? 예, 아직 건강이 다 회복이 안 되셔서 외출은 하시기가 조금 힘드네요. 어떤 말씀이 있으셨어요? 좀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이 기념곡 지정 문제조차도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고, 그 4년 전에 이미 그 정권 교체가 안 됐을 때 그분이 박정희 정권 때 악몽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하셨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어떤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뭐 거의 독재 국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의 전철을 밟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념곡 문제로 지금 뭐 계속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래요. 아니 그 노래 그냥 부르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 노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걸 뭐 부르니 안 부르니 아우 야 정말 따질 것도 많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 문제의 본질,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이 행사는 이 유가족들과 광주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뭐 우리가 남의 추도식이나 장례식 가서 이 뭐 식 절차를 간섭하고 그러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 기념곡 같은 것을 놓고도 시빌하고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추모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안 와주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억지로 마음 없는데 오셔가지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니 빼시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만을 놓고 얘기하자면 이번 일이 옳고 그른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정치적인 계산을 해봐도 그분 입장에서는 작은 것을 양보하고 대신에 큰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시하고 그냥 안 돼도 내 식대로 망해도 내 식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정권이나 또는 자신이 소속된 당이 어떤 이 피해를 보던 그건 상관없이 끝까지 내 식대로 가겠다 하는 그런 고집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권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몇몇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보이세요? 정치권에. 글쎄요, 그 뭐 여야에 다 있습니다. 여야에 다 계시다니 참 걱정입니다. 아, 정말 고집대로 하면 안 되고 국민 뜻대로 해야 되는데요, 정치를. 참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3년 연속 불참하는데요.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와서 뭐 전에도 오셨을 때 보면은 그 자료 화면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이 모습이었는데 기념곡도 안 부르시고. 뭐 본인도 불편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해마다 이제 5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무리한 행진곡을 한번 부르면서 그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문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합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번 행사에 참여해서도 이제 김무성 대표나 여당 대표들 뭐 다 이 노래 부르는데 함께 하지 않았고요. 끝내 이제 본인 입장에서 재창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이분의 해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좀 이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 결의안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회에서 압력을 가해도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충성하는 뜻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해 주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해임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항상 모든 일은 종전의 앞뒷면처럼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번 말썽이 있으면서 국민들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 행사에서 불려져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이 알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점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이제 대학 1학년 입학하면 이무리한 행진곡 노래도 배우고 4.19 집회에도 참여하고 4.19, 5.18, 뭐 8.15 이렇게 이제 역사라고 저희가 알고 그렇죠.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이무리한 행진곡이 김광석 노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6 세대의 노래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모른다.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인가 보다 뭐 그렇게만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번에 이게 이슈가 되면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뜨고 이러면서 검색해보고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윤상원 열사와 그런 일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구나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박승춘 처장의 뭐 독단적인 결정 이렇게 볼 수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직접 연락해서 절대 허용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 공무원들이 대충 신호를 읽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뭐 이거를 바꿔라 하는 지시가 없다면 그냥 두라는 얘기구나. 지금 하던 식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금방 감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거 끝나고 주로 이제 뭐 호남 지역 민심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그 사실 이제 뭐 기념곡 문제도 그렇고 뭐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합의도 그렇고 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좀 제대로 하려면 결국엔 정권 교체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국민들 꽤 됩니다. 그 호남 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어떤 논의가 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다들 여기 분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더 큰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한마디로 자신이 준비된 대통령이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이 민심이 그 방향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것을 여기 이곳의 유권자들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하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딱 성적표 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는 선생님 심정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켜보고 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혼이 난 것도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후에 계속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실망감이 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어제 문재인 전 대표와 광주 전남 지역 낙선인들이 함께 저녁을 했습니다. 양양자 후보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부탁을 했대요. 지금 광주 지역에 현역 의원이 없으니까 이런 광주 민심을 전달할 통로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를 소외되지 않게 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 잘 챙겨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데 좀 그런 부탁, 그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당 쪽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 그 정계에서는 그러니까 낙선한 분들을 좀 배려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는 선거 떨어지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낙선자와 당선자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나. 맞아요. 저 신분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자, 지금 그 2번 당, 3번 당 서로 이제 광주 정신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그 신경전, 미묘한 신경전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 물론 이제 이번 문제와 재창 문제와 관련해서는 함께 힘을 합치고는 있지만 누가 호남의 아들이냐, 누가 호남의 진정한 아들이냐, 적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국민통합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좀 이렇게 2번 당과 3번 당이 현안에 대해서 문제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한두 번 말씀을 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은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제3당인 국민의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협조를 해야겠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너무 국민의당만 그쪽의 역할을 좀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거기는 어디까지나 제3당이고 38석 뭐 조금 있으면 37석이 되는데 그것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야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우리가 상대해서 투쟁을 할 상대도 정부 여당이고 뭔가 타협을 해서 얻어낼 상대도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선은 그쪽에 맞추고 있어야 된다. 정부 여당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원내 일당이나 된 정당이 그 5.18 기념곡 하나 재창으로 못 만드는 정치력 이런 정치력으로 내년 대선 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을 또 표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죠. 일단 저는 이 지난번 선거 결과를 놓고 어디 가서 승리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로소득, 반사이익으로 얻어진 것은 그것을 대놓고 내가 이겼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선거 끝나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고 부담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서 안 된다. 뭐 정부 여당이 협조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는 네. 안 통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그 핸드폰 컬러링이 네. 정신 차려 이 친구야예요. 그래요? 그 노래 바꿨어요? 엊그제 저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네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박근혜 정권에서 네. 이 곡을 듣기 싫다고 그래서 네. 질릴 때까지 들으라고 컬러링도 바꿨습니다. 이무리한 행진곡으로. 저 혹시 제가 통화할 때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뭡니까 한 뺨 통화로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전 세계 152개국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5.18 민주묘소에 와 있습니다. 이제 36년이 지났지만 그 돌아가신 어른들의 그 고귀한 뜻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5.18 영령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년 정권 교체를 해서 그분들이 꿈꾸었던 세상, 그 자유와 인권과 평화가 다들 국민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센스쟁이라는 말도 하시고 아니 워낙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말씀을 쉽게 잘 알아듣게 하신다라는 그런 칭찬도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배재정 의원님 오셨네요. 네. 아니 이렇게 여기 서서 바톤 터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뵈니까 가슴 아프네요. 가슴 아프군요. 네. 사상에서 뵙고 나서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때 다시 기억이 마음이 아려옵니다. 선거 때 고생 많으셨고 36주년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와서 전야제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뭐 무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금남로에서 함께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기를 보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광주에서 뵙는군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만나고 광주에서 이렇게 뵙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선거가 어렵게 돼.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이시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부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실지 그것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낙선 투어를 한번 하려고 해요. 낙선자를 위로하는 방송. 함께하는 방송. 뭐 대구 전국으로 다 다닐 텐데. 저도 따라다닐까요? 그럴까요? 같이 다닐까요? 아니 뭐 당연히 이제 부산에서 다시 한 발 한 발 나가야죠.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면 좀 쉬운 길로 편승해서 갈 수 있었는데 편승은 하지 마라. 다시 네 발로 뚜벅뚜벅 가라. 이렇게 뭐 명령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명령을 좀 잘 받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잘 들었으면 저희가 부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배재정 의원을 만나서 잠시 말씀 들어봤고요. 말씀드린 순간 문재인 전 대표가 이곳 민주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김경수 당선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전야제에 이어서 저희가 또 와 있습니다. 네. 네. 자, 한 말씀. 오셨는데 한 말씀 좀. 아니 지도부가 따로 있으니까 그냥 양해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어제 코리아데이처럼 같이 보실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재창 논란 좀 늦어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가서 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참석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열어주시겠어요? 시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에 왔네요. 예, 이마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 가령씨.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기념식장 안에 들어와 있는 시민들과 문재인 전 대표가 인사를 하면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더 뒤로.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전야제 참석 이후 기념식장도 찾았습니다. 네, 10시부터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당선인들도 이 행사에 참석해서 기념식에 네.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예. 뭐 국민의당 의원단이 20대 당선자들이죠. 네. 의원단이 지금 최입의 당선인도 보이고요.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취재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습니다. 예. 우리 김경수. 저는 같이 출연도 같이 했었어요. 네, 이상돈 우리 당선인. 아니고 이제 의원님, 네.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아, 어머님. 그래요? 네, 예. 저희 지금 사사로운 대화를 하시려고 그러셨죠? 어떠십니까? 어제 보니까 전야제에도 오셨던데요. 네, 우리 뭐 대부분 의원들 다 참석을 했죠, 끝까지. 네, 예. 그 36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광주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문제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태도예요. 그분이 이제 본인 발표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뭐 혼자 생각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쩔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18하고 같은 맥락이냐 4.3이 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부 여당이 네. 좀 퇴행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네네. 역설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이걸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정부 여당한테 네. 굉장히 좀 불리하게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박승춘 보훈처장 문제로 자꾸 이거를 좀 하는데요. 재창 문제를요. 네. 5.18 기념복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난 의도까지는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네. 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불필요한 고집 네. 그리고 대통령 취임부터 네. 계속 좀 잘 안 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좀 스스로 극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제가 대통령 좀 모실 때는 네.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볼 때 저는 원대한 어떤 그림이 있어 그런 거 아니고 네네. 좀 불행하게도 좀 이렇게 좀 생각만 바꿔 나오면 얼마든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를 불필요하게 좀 지연시키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논쟁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저희가 국민의당 이상돈 당선자 만나뵀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지금 뒤로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많은 시민분들이 이 현장에 오고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민중 네. 항쟁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네, 많은 네. 시민들이 오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안으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서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리를 네.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네. 저희가 근데 비표가 어디 갔죠? 비표가 지금 저희가 윤수연 기자 갖고 있었는데 네. 사라졌습니다. 장윤성 기자 비표를 가지고 사라졌는데 윤수연 기자가 네, 사라졌습니다. 오는 대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전야제부터 예. 많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함께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참석하는 모습 볼 수가 제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사실 이게 이제 그 국가 기념 행사이기 네.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도 이제 곧 도착을 하겠지만 네.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물론 새누리당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네. 그래도 좀 이런 국가적인 기념 행사에는 다들 참석을 해서 80년 5.18 민주화 그럼요. 정신을 이어가고 실천하는 것이 후세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특정 정당은 오지 않고 이렇게 야당 인사들만 오는 것도 사실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국론 분열을 누가 시키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론-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한 길로 네. 가야 되거든요. 예. 대한민국이 더 큰 민주주의. 이제 과거에는 1980년대는 독재와 싸우며 네. 정치적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싸웠다면 지금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아, 드디어 그렇습니다. 비표가 왔군요. 아, 여기 도착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줄으셔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생중계 이렇게 검색대. 예, 생중계 검색대를 저희가 정현덕 예. 기자가 오면 네. 저희가 생중계 검색대를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소지품을 놓으면 되나요? 네. 다 놓으시고요. 라이터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소지품을 이름 다 꺼내야 되나요? 예, 소지품 다 꺼내주시고요. 라이터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팔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자, 제가 네. 소지품을 챙겨. 예, 저 박정호 기자가 국가기념행사에 처음 오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검색대는 아마 처음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 때는 늘 이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혹여 네. 있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예외 이런 없이. 예외 없이 예. 예, 모든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공항하고 비슷하다고 네, 네, 생각하시면 돼요. 공항 검색대 통과하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네. 이렇게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어요. 학생들 예. 한번 만나볼까요? 예, 학생들 도망가고 있어요. 화면에 잡힐까봐. 화면에 잡힐까봐 우리 용감한 학생들. 안녕하세요. 인터뷰한다. 인터뷰. 예. 몇 학년 누구세요? 저요? 네. 저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누가 할래요? 누가 할까? 인터뷰하다 좋아했던 거 같아요. 진짜예요? 야,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네. 아줌마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 몇 학년 어디세요? 중학교 2학년 어느 학교 중학? 신영중학교 2학년. 이 학교에서 단체로 온 거예요? 네. 그렇구나. 5.18을 아세요? 네.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 그 국가의 민주화를 찾기 위해서 국가 유공자들이 우리 국가 민주화를 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야, 지금 인터뷰 오마이 TV고요. 검색하면 이제 다 나와요. 돼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오마이 들었습니다. 뉴스입니다. 예. 네, 이 중학생. 민주화를 위해서 한 거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네, 잘 알고 있네요. 여중생 만나봤고요. 우리 남자 네. 중학생 한번 만나볼까요? 남자 중학생. 이번에 박정호 아저씨가 만나주세요. 그럴까요? 자, 뒤쪽에서 뒤쪽에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 뉴스 오마이 TV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입니다. 오늘 그 5.18 이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책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책에 5.18 네. 광주에서 네. 민주화를 위해서 네. 피를 흘리고 네. 오늘 돌아가시고 네. 책 많이
안 읽었나 봐요? 제가 기억을 못해요. 잘. 아, 그래요? 중학교 몇 학년이요? 2학년이요. 2학년이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인터뷰 할래요. 그래요? 용감한 팔토시를 하는 우리 학생.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아, 중학교 3학년? 네. 오늘 이 기념식에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게 참석을 했나요? 학교에서 가라 했어요. 학교에서 가라고 했어요. 너무 솔직하다. 자, 이 5.18 민주화 운동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학생은? 네, 잘 알고 있죠. 네, 네. 5.18 민주화 운동 희생하신 광주분들. 네. 민주분들의 뜻을 기리고. 네.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네. 인터뷰를 한다고 했는데 말이 짧아요. 말할 게 좀 그러네요. 네. 학생 하고 싶어요. 예. 해리포터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 안경이 해리포터 스타일인데, 예, 민주화 운동. 네. 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네. 하실 말씀은?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그런 운동이죠. 아, 그렇군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네. 왜 잊으면 안 됩니까? 이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후회가 또 많이 알았습니다. 네. 이 민주화 운동을 그래서 기념해야 되고 되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3학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빠, 엄마한테 들은 얘기 있으세요? 5.18과 관련해서? 지역 자세히는 친척분들이나 어른분들한테 정확히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이 주위에 모여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용감합니다. 네. 단체로 한번 찍어줄까요? 단체로 중학생들. 자, 생방이에요? 네, 생방이에요. 생방입니다. 이렇게 학생들도 저희가 잠깐 만나봤는데요. 유튜브로 오마이TV 검색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계속 몰려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오마이TV가 곧 스타가 될 것 같아요. 네. 중학생들이 검색하기 시작했어. 중학생들이 검색했으니까 아마 바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시민분들을 좀 더 만나서 시기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국민의당의 정책위 의장 김성실 의장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뵈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지 앞쪽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앞쪽으로 한번 저희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